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 검증합니다.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우리 인구 구조에서 또 다른 숙제죠.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보면 3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23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55년쯤에는 바닥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과 정년 문제까지 논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전대석 씨. 국민연금을 받는 건 만 63살이 되는 내후년부터라 소득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로도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자산은 그렇게 없어요. 갑자기 이제 딱 끊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전 씨처럼 은퇴 후 노후 대책을 준비해두지 않은 비율 40%대입니다. 이렇듯 퇴직한 중년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몇 년 동안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면 이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연금 바닥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서두르자는 의견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배 높은 상황. 이번 대선에선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후보는 사퇴했고 양강 후보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란 말까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선거 전에 꺼내서 유리할 것 없는 의제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향성은 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받는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득표, 대선에서 표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이제 들어가고요.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3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정년 연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청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 대선이라 이슈 자체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법으로 그렇게 강제해서 늘리게 되면은 또 한국 현실에서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는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정책을 마련하겠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피할 대책을 찾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이해는 정치 과정에서 과대대표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령층의 이해관계는 이제 저대표, 과소대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는 거는 이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제시가 돼야 되고 새 후보들의 공약을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청년층 관련 공약은 92개, 고령층 관련 공약 28개였습니다. KBS 공약검증자문단은 고령층도 청년층 못지않은 사회적 약자라며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는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